와, 그러면 이게 네. 두 사람 안 맞는데요? 네. 헤어져야 되나요? 네. 맞는 번호를 네. 찾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현대차명 마스터스쿨의 문동규 원장입니다. 김성현 실장입니다. 김성현 실장님 오늘도 모셨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 김성현 실장님이 그동안 이제 커플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성격 유형 분석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관계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건 참여 상담이 아닙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관계 상담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 중에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네요. 뭐 직장 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 커플이나 부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상담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나 좀 말씀해 주실 만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다른 분들과. 상담 문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여성분께서 문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문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주로 그럼 연애 상담을 많이 하시나 봐요. 뭐 전 관계 상담을 하기 때문에 뭐 커플은 뭐 연애 상담이기도 하고 뭐 부부분들은 이제 또 연애 상담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비슷한 맥락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런 가족의 그런 구성원들이 많지 않은 이상. 네. 그래서 여성분께서는 뭐 자기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대방이 또 나를 신경 써주는 걸 내가 몸소 좀 느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해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라는 거를 중요시 하시는 분이었고 남자친구분은 사실상 표현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이제 그게 사랑을 한다라는 뭐 진짜 이유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대신 이제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계속된 좀 표현이 상당히 좀 중요했었던 입장이었고 남자친구분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여자친구분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남자친구분은 사실상 좀 이해를 좀 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표현만이 이제 사랑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좀 자기만의 시간이나 공간도 어느 정도 좀 중요시 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또 가만히 있거나 혼자 있으면 되게 좀 우울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또 남자친구분의 이런 입장을 좀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여자친구분은 내가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또 예전에 또 좋았던 그 시절을 또 생각을 하면서 남자친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변했다.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분한테 또 이야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변했다. 네, 변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 이거를 변했다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변한 거 아닐까요?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남자친구의 주장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남자친구분께서 뭐 변했다면은 상담을 뭐 같이 안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어쨌든 남자친구의 주장은 난 일관적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리고 뭐 표현만이 사랑을 하는 무조건적인 방식은 아니다. 이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무뚝뚝하신 분인가? 네, 상당히 좀 무뚝뚝하시고 좀 정적인 느낌이 좀 강한 성향을 쓰시는 분이셨고 여자친구분은 이제 또 뭐 애교도 되게 좀 많으시고 약간 좀 발랄한 느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상큼?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대신 이제 감정 기복이 이제 조금 있을 수 있는 대신 남자친구분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실 좀 알 수 없는 성격을 좀 많이 쓰는 타입이었어요. 저 같은 타입인가?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일단 진행을 하고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좀 성향을 본 결과 이제 여자친구분은 이제 워낙 특별함을 추구하고 감성이 풍부한 4번 유형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이셨고요. 아, 4번 유형 여자분. 네. 그리고 남자친구분은 전형적인 아주 이성적 판단이 주가 되는 5번 성향을 조금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추구하는 사랑에 대한 뭐 입장이라던가 아니면 가치관과 4번이 추구하는 가치관
가치관이 상당히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뭐 대화를 하더라도 핀트가 안 맞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4번과 5번이 그러면 이제 가치관이 그럼 네. 주로 뭐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뭐 연애 관계에서만 연애에 있어서? 놓고 보면은 5번 성향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지나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쉬운 성격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약간 좀 우직한 느낌을 되게 좀 많이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사실상 상대방이 감정적인 측면들을 좀 드러냈을 때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이 없고. 네, 말도 별로 없고 좀 정적이거나 대신 이제 말이 많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말 내 관심사가 네. 조금 교집합이 일어난다라면은 이제 상대방과의 그런 대화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나의 관심사나 아주 네. 깊은 얘기들을 네. 공유하거나 할 때는 좀 말이 네. 많아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본인이 추구하는 측면들이 만약에 조금 상대방과 일맥상통한다라던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특히 5번 성향은 하나 꽂히면 좀 쭉 가는 부분들이 되게 좀 많습니다. 평상시에 막 말 많고 좀 가볍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네요, 전혀. 상당히 이제 묵직한 느낌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편한 관계라던가 관심사가 통하는 관계에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느낌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자친구 4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4번들은 또 좀 그렇지 않잖아요. 4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수성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부 자극에 좀 반응하는 척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작은 거에도 뭐 서운해할 수 있고, 내가 뭐 특별함을 추구하니까 뭐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아니면은 감정이 금방금방 이제 올라오고 감정을 본인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하나가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황을 해석할 때는 좀 더 이제 감정을 통한 해석이 좀 더 잦습니다. 감정의 연합이 네. 되어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감정의 연합이 될 때 보면 시야가 조금 이렇게 좁아지는 네. 경향이 있겠죠. 네, 시야도 좁아지고 아니면은 그 특정한 감정의 색깔로만 현실을 파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네. 우울감 이런 거 빠지면 네. 또 한참 잘 빠지고 그렇겠네요. 지금 기복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노래 틀고 시나리오 쓸 수도 있고요. 노래 틀고 시나리오를 쓴다. 날씨나 음악 영향을 또 워낙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날씨 좋으면 이렇게 꼭 꽂고 다니고 이런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신 그와 반면 이제 5번 성향 쓰시는 분들은 그런 변화가 사실은 거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4번 성향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뭐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고 일어나서 진짜 비가 오는데 내가 혼자 있다 그러면 정말 우울감을 느끼고 이제 그때 뭐 노래도 틀고 감정과 연합이 될 수가 있는데 5번 성향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비 오면 비 오네거든요. 그래서 비 오면 비 오네. 네,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데이트를 하는 날인데 비가 온다, 아침에. 그러면 이제, 또 밖에서 또 움직이는 건 상당히 좀 힘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럼 전형적으로 지금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머리형,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머리형이라면 이제 여자친구는 굉장히 필에 따라서 그냥 네네. 느낌에 따라가는 그런 감정형의 네. 대표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의 성향적인 특성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서로가 이해가 좀 되니까 그 뒤에는 조금 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게 좀 쉬워졌다. 뭐 각자 이렇게 성향적인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딪힐 때마다 계속 조금 똑같은 양상을 좀 띠는 경우들이 상당히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좀 감정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다 보니 그럴 때마다 이제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서운한 감정으로 남자친구를 보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그래도 먼저 조금 손 내밀고 알아주는 걸 뭐 애정의 척도로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사실 그 상황에서는 남자친구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여자친구의 서운한 감정을 일단은 읽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좀 더 이성적인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우선시 되다 보니까 감정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들에 대한 대화를 그 상황에서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대화의 핀트가 좀 어긋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 남자친구분은 혼자만의 조금 시간이라던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타입이었고, 하지만 이제 여자친구분 성향 자체는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엄청 뭐 빠릿빠릿하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조금 먼저 빨리 풀고자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분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여자친구분 입장에선 또 이해하는 게 좀 어렵고,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좀 바로 풀려고 할 때마다 남자친구분 입장에서는 바로 풀려고 해봤자 또 싸우지 않겠냐, 이제 이런 입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서로를 좀 이해하는 게 어려웠었죠. 그 당시엔 서로의 성향 자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피하게 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한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일단은 그 상황에서는 사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서운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 입장을 맞춰줘도 아직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분은 좀 더 이성적인 성격이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성격이라서 이런 상황을 이전에 몇 번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바로 좀 풀려고 하는 게 이제 너무 어려웠었던 입장이고,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관계를 풀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서운한 이유가 또 되기도 하는 거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전에 왜 안 그랬을까요? 5번 성향들은 어느 정도 좀 학습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워낙 좀 관찰력이 뛰어난 성향들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런 남자친구들을 데리고 있으면 네.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지 않을까요? 진짜 속 터져서 자꾸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가 나겠네. 네, 대신에 이제 남자분 입장에서도 계속 참다 보니까 본인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네. 두 사람 안 맞는데요? 네. 헤어져야 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번호를 찾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4번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할 때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모양이 뭐 다르거나 성향을 다르게 썼을 때 그럼 우리는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나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더 잘 맞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성향이든 성향을 건강하게만 쓰면 다 잘 맞춰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만약에 4번 성향을 쓰시는 여성분이 똑같은 4번 성향을 쓰는 남성분을 이제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만약에 두 분 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 상태에서 이제 성격을 사용한다라면은 드라마를 찍을 확률이 더 높죠. 일단은 네. 드라마. 네.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끼리 이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기보다는 올라오는 내 감정 상태로 상대방을 왜곡해서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붙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크게 터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유형들이. 네. 그래서 뭐 같은 번호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죠? 또 같은 번호끼리 분명히 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점끼리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번호상의 어떤 조화가 있는 거가 아니라 이 건강함의 문제네요, 결국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실예로도 네. 정말 그냥 서로를 더 잘 알고 싶어서 상담을 문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뭐 부딪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상대방을 더 알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번호에 상관없이요. 네. 지금 이제 상담을 해 보시면서 네네. 느끼시기에는 네네. 번호에 상관없이 뭔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열려 있고 건강함을 좀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네. 사실 번호들의 어떤 차이가 문제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을 쓰던 그냥 건강하게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참 건강함의 상태를 본인이 유지하는 거, 네. 그쪽으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